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세상의 모든 이야기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오늘의 주요 종목과 이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수급 동향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를 나타낸 물량들을 받아냈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나타냈는데 왜 오늘 굳이 이렇게 큰 매도세를 나타냈을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의 FOMC가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은 리스크를 싫어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의 물량들을 일부 털어냈다, 현금을 확보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FOMC에서 특별하게 금리 인상 기조나 아니면은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뒤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증시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 동향은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상승과 하락 종목만 보더라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우려감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미국의 FOMC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관망세는 있지만 그래도 우려감보다는 기대감, 반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그리고 올해 말 전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2천조 원을 풀고요. 그리고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도 수십조 원에서 그 이상을 풀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해진 초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증시의 상방 압력을 높일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그룹주들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그룹주들을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 모습을 나타냈고요. 약간은 아쉬웠던 거는 LG화학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서면서 새로운 다시 한번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주도주격으로 형성되나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마이너스 8%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4% 하락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전기차, 한국의 이제 배터리보다는 폭스바겐이 자체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는 소식에 따라서 LG화학이 추가적으로 하락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폭스바겐이나 BMW 등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폭스바겐의 자체 배터리 생산 부분에 맞춰서 오히려 더 큰 낙폭을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과거에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하지만 배터리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 그리고 완성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사업에 진출할 경우에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과거의 2차전지에 관련한 명성을 생각하시기보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진입장벽 그리고 점유율이 점점 더 낮아지면은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매력은 떨어지고 실적도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거품 낀 자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무리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다, 아니면은 올해 1분기 3월까지가 1분기입니다. 1분기 실적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부분에서 돋보이는 섹터 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KMW라는 기업이고요. KMW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한 섹터의 대장격 기업입니다. 과거에
시가총액 상위 5위권 안에도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이 기업이 이제 2020년도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 맞춰서 급락을 보였지만 2분기 4, 5, 6월 달에 관련한 5G 투자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KMW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경우 6만원 이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빠르게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바이오 섹터들 조정 흐름 나타냈고 게임 섹터도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들은 2차전지 관련한 섹터인데요. 2차전지 관련한 섹터들 또한 아쉬운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안한 부분 그리고 관망세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낙폭이 더욱더 크게 나타났던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이슈들을 지나서고 벗어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안정화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내려온 종목들도 대세 상승장이 오면 결국에 크게 올라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늘의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종목 중에서 우선은 삼성 SDI라는 기업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폭스바겐의 자체 배터리 생산 이슈에 따라서 강하게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지금 폭스바겐만 하더라도 폭스바겐 그룹사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브랜드들이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할 텐데 그 배터리를 폭스바겐 그룹에서 자체 조달한다는 것은 삼성 SDI의 실적 전망에 있어서 재평가, 재조정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반등과 함께 올라온다고 하면은 우선은 70만원 부근이나 이상 가격대에서는 꼭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0만원 부근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모멘텀이 감소했다는 시그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원 부근을 손절 라인이나 이익 보정가로 설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라는 기업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쿠팡 상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장될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카카오가 아직 액면 분할 전이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대가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카카오뱅크나 이제 카카오페이지나 이러한 기업들의 상장 부분이 너무나 미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공매도 완화 이후, 공매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사기보다는 우선은 5월달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는 것도 안전하다. 지금 자리에서 굳이 사지 마시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전자라는 기업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 모습을 나타낸 후에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단기와 중기 추세에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이고, 지금 자리에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기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선은 18만원 부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LG전자에서 적자 사업부로 지속이 되었던 모바일 사업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브랜드들 전기차 투자 엄청나게 크게 진행을 하고, 완성차 브랜드들이 전기차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좋아하시는 급등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주들 중에 이제 종근당 바이오라는 기업이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나파모스타트를 이용을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일 제2의 이제 국산 치료제 중에 셀트리온 이후에 제2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였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셀트리온 치료제가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았던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종근당의 치료제가 출시된다고 하면은 렘데시비르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대신에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85,000원에서 92,000원 사이, 이 사이대에서 비중을 절반 이상 분할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총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접종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기회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올라오면은 수익을 보거나 손실을 최소화해서 물량을 덜어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경보제약이라는 기업이고요.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종근당 그룹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장주격 흐름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때문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종근당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생산이나 관련한 원료 부분의 강점인 경보제약이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선은 한 19,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과거에 수익을 많이 봤던 자금들이 아직도 그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기대감은 뭐 현대바이오를 본다 하더라도 아직도 높은 가격입니다. 현대바이오가 5만원 이상인데도 아직도 사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흡수를 한다고 하면은 19,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성사료라는 기업입니다.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사료나 배합 사료 관련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상한가로 잠그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약간은 억지 상한가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내일 5,000원 부근이나 이제 4,800원에서 5,000원 부근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면은 빠르게 수익절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료 관련한 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판매 단가가 높아진다 할지언정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방어주격 성격 투자처를 못 잡고 갈피를 못 잡던 자금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솔본이라는 기업이고요. 솔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헬스케어 관련한 부분도 존재를 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테마주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이제 계단식 상승 흐름을 나타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이러한 대선 테마주격 흐름을 정치 테마주들은 끝까지 올해 말까지 한번 가져가면 좋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굳이 수익절하고 단타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정치 테마주의 꽃은 5월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재보궐 끝나고 5월부터 정치 테마주들 추가적인 엄청난 파동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굳이 정리하지 말고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마지막 종목은 HLB라는 기업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중 이후에 급락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권리락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리락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나립을 필두로 진행을 하는 바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평을 받았다, 항암제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리보세나립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보세나립은 지금 차세대 면역 항암제와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1.5세대 항암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업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3.5세대 아니면 카티세포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 관련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식약처에서도 노바티스의 카티세포 치료제 단가만 하더라도 치료하는데 1억 이상 충분히 넘게 드는 고가의 물질인데요. 이런 항암제가 통과가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한 기업들의 신뢰도와 명성 그리고 기대감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자리에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5만원 부근이나 이상에서는 꼭 정리를 하시거나 비중을 낮춰 주시는 것도 안전하다, 기회비용도 살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일 주요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